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벌써 또 3주차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되네요. 우리 3주차에는 리브스메드와 세미파이브 딱 두 개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배분을 크게 고민할 것은 없이 청약을 할지 말지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사이에 실권주들이 있기는 한데 실권주는 할 만한 게 있으면 같이 경쟁률 라이브 때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리브스메드는 제가 다빈치의 대항마다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세계 최초로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한 다관절 핸드헬드 복강경 수술기구인 아티센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핸드헬드 기구란 외과 의사가 손으로 직접 잡고 조작을 하는 수술기구를 얘기하고요. 복강경 수술은 다들 아시다시피 배에 작은 구멍을 내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해 개복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식을 얘기합니다. 개복 수술보다는 회복 기간이 또 빠르고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일자형 복강경 기구는요, 그림에서 왼쪽 보시면 단순 집게 형태에 가까워서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면에 아티센셜은 집게 부분에 다관절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360도 모든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수술 부위 어디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정밀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브스메드 이전에 복강경 수술에서 이런 다관절의 수술기구 개념을 먼저 도입한 회사가 또 있었어요. 1세대 수술 로봇 다빈치를 개발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큰 병원 가면 막 다빈치 로봇 수술기구 도입했다고 광고하는 곳들 꽤 있잖아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현재 이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을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도 회전각이 60도에서 70도 정도에 그친대요. 더군다나 로봇을 설치하려고 하면 약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티센셜은 수술 로봇이 없이도 의사가 직접 기구를 사용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게끔 하는 핸드헬드 기구인 거고 또 비용이 450달러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티센셜의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은 현재 100여 편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절제술을 실시했을 때 아티센셜 사용과 로봇 수술을 비교한 논문을 보시면요. 아티센셜을 사용한 환자 그룹의 평균 수술 시간은 163분으로 로봇 수술 그룹의 250분보다 약 87분 정도 짧았으며 수술받은 환자 중에서 인공항문이 만들어지는 비율도 로봇 수술 대비 아티센셜이 약 6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형 기구로 하는 일반 복강경 수술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로봇, 다관절 기능 부여된 로봇 수술과 비교해도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리브스메드는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500건 넘는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기술 진입 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60도 로봇 기구 기술 특허는 만료가 돼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반면 회사의 특허는 평균 17.4년의 존속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자산 역시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2018년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거든요. 2019년에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완료가 됐고 현재는 약 250여 개 병원에서 70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술 건수 약 20만 건 이상 사용이 됐고요. 2020년부터는 매년 주문량이 평균 2.3배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같은 성장에는 가격 경쟁력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에는 환자가 기존의 개복 수술 비용에다가 30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면 이 리브스메드의 복강경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고 하거든요.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서 환자 부담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티센셜의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도 많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쓱쓱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다관절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강경 수술이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수술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아티센셜. 무대가 국내로 한정되기에는 기술력이 너무 아깝죠. 이미 국내뿐 아니라 미국 FDA,
유럽 CE 인증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등 25년 기준 51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3분기 기준 국내 비중 89.6%, 아직은 내수 위주의 기업이긴 하지만 수출도 22년에 14억 원에서 23년 28억 원, 24년 37억 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미국의 매출 급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4월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유통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내 6천여 개 병원 중에 1,800개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헬스 트러스트와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미국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거쳐야 되는 의료기기 도입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4주에서 6주로 줄어들면서 제품이 빠르게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공급망 확보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더 걸고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일본 등으로 커버리지를 더 확장한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수 매출 비중이 거의 다긴 하지만 2년 이내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규모가 국내 매출을 역전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요, 이 리브스메드의 무기는 아티센셜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아티센셜이 2018년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 해에 바로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설명회, 미팅 다 취소되면서 완전히 멈춰버렸겠죠. 근데 이 정체기에 오히려 R&D에 집중을 하면서 제품군을 늘렸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복강경 수술 디바이스 시장은 일반형 기구부터 해서 고급형 기구로는 혈관 봉합기, 수술용 스테이플러가 있고 수술 시스템으로는 복강경 카메라나 수술 로봇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5대 영역의 모든 제품군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수술 로봇을 완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다빈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술 로봇을 출시하는 게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보자면 세계 최초로 90도의 관절 성능을 구현한 혈관 봉합기 아티실과 마찬가지로 90도의 관절 성능을 가진 관절형 스테이플러 아티스테이플러. 원래 이 두 시장은 관절이 없는 글로벌 경쟁사 M사와 J사 두 회사가 양분을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관절을 가진 놈이 등장을 해서 글로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특히나 스타크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독점해왔던 수술 로봇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이 리브스메드의 기술 집약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90도 관절 기술이 적용된 풀 라인업이 다 탑재가 된 세계 최초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올해 7월 미국 원격 의료기기 기업인 소바토와 협력을 해서 집도인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수술용 돼지는 시카고에 있고 약 3,0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원격으로 로봇 수술을 시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타크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가려나 봐요. 다빈치 로봇은 도입 비용이 15억 원에서 3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고 병원도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리브스메드는 구독형 모델로 1에서 한 2억 원 수준에 적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 시장을 독점하던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제품들의 인허가 및 출시 계획을 한번 보시면 아티센셜과 아티실은 이미 국내와 미국 FDA 허가를 모두 따냈고 상용화가 된 상황이고요. 아티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국 헬스 트러스트와의 계약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테이플러는 4분기에 한국 허가, 스타크는 26년에 한국 허가, 27년에 미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는 2028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요 제품의 허가 계획이나 출시 일정 이런 거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는 아티센셜 하나만으로도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65%를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특히나 의료 파업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매출이 늘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합니다. 아티센셜의 미국 대형 유통망을 통한 미국 시장 급성장과 함께 아티씨를 비롯한 후속 제품군들의 상용화로 26년에는 또 흑자 전환을 전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AAA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AA 등급을 받는 기업은 많진 않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이 진짜 경쟁력 있고 뛰어나구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글로벌 의료기기 대형사인 메드트로닉과 스트라이커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3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25년 3분기 LTM 순이익 기준 이들의 평균 퍼는 45.5배나 계산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가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딱 보면 느껴지시죠? 비교 기업들의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을 한번 보세요. 메드트로닉 매출이 49조, 스트라이커 24년 기준 33조, 인투이티브 서지컬 12조. 시가총액도 뭐 기본이 200조 정도? 그렇다 보니까 매출 200억 원대의 리브스메드가 이런 글로벌 대형사들의 멀티플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도 되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에 대해서 국내에는 비교 가능한 기업이 없고 리브스메드의 스타크가 현재 시장을 독점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우선 넘어가서 주당 평가가격을 산출할 때는 27년 추정순이익을 적용을 했습니다.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430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격 75,474원을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에 할인율 41.70%에서 27.13% 적용, 최종 밴드 44,000원에서 55,000원을 산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조금 국내 쪽으로 옮겨와 볼게요. 시선을. 국내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 기업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고영과 큐렉소 정도가 있거든요.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가 주력이긴 하지만 뇌 수술용 로봇을 선보이면서 올해 미 FDA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 보행 재활 로봇 3종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고영은 반도체 쪽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큐렉소가 만약에 비교 대상이 된다면 큐렉소에 비해서는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이미 2배 정도로 높습니다. 리브스메드가. 물론 뇌수술, 척추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은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클 것이고 기존의 복강경 수술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영역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리브스메드가 더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가총액 1조 3,564억 원 정도는 어쩌면 이런 기대가 이미 꽤 반영된 수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경쟁률 231.87대 1, 128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공모 규모가 큰 거를 감안해도 높은 경쟁률은 아니거든요. 이 노란색 글씨자 너무 힘드네요. 자,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공모 규모 1,000억 원에서 한 2,000억 원대, 공모 규모가 비슷한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참여 건수도 그렇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도 그렇고요.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경쟁률은 그래서 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로 44,000원에서 55,000원이 제시됐죠. 보면 하단에 참여한 기관이 28개,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도 4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형 딜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소신껏 좀 써냈을 거예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평가도 다소 엇갈린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상단 이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공모가는 55,0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확약은 건수 기준 14.19%, 수량 기준 17.12%로 높진 않고요. 15일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한데 특징은 보시면 6개월에 참여한 기관이 많진 않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분포가 꽤 되거든요. 1개월, 3개월보다 높죠. 이게 바이오 종목에서 꽤 자주 이런 분포가 나오긴 하는데 몇몇 기관들은 회사 아예 장기 전망에 되게 확신을 갖고서 참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 사이에서도 항상 바이오 쪽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면 앞서 흥행에 성공했던 에임드바이오나 알지노믹스에 비해서는 수요 예측 확약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쿼드메디슨과 비슷한 정도인데 쿼드메디슨은 최종 확약 72% 정도는 됐거든요. 좀 주관사가 신경 써서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55,00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1,35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조 3,575억 원, 대형 IPO입니다. 청약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 이틀이라 너무 다행이고요. 상장은 12월 24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미래에셋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55만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처음보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정정된 투자 설명서에 제대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7만 2,900주를 배정했는데 보니까 7만 4,869주로 감소했어요. 직원들도 갑자기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304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355만원 정도고요. 미리 수량을 좀 수요 파악해서 줄인 것 같거든요. 줄인 만큼 이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일의 유통물량 체크해보죠. 주식 총수의 32.40%에 해당하는 799만 5,889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398억 원. 사이즈로 승부 볼 종목은 절대 아닌 거죠. 이럴 때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해야 사이즈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이번 리브스메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 굉장히 높아요. 70.05% 정도가 되는데 사모투자, 벤처금융, 기타 주주로 구성이 되고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아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7,337원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꽤 많겠어요. 이게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시리즈 B 투자 당시에는 300억 원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2020년 시리즈 D에서 2,500억 원, 그리고 올해 초 프리-IPO에서 8,200억 원에서 8,300억 원 정도 그대로 평가를 받았대요. 근데 또 단기간에 60% 이상의 가치가 더 오른 1조 3천억 원대의 시총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다빈치의 대항마로서의 기대감, 회사 자체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환불 이틀이고 단독 상장인 게 장점이고요. 리브스메드 뒤로는 한동안 상장 일정이 없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일에 알지노믹스가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그 뒤로는 또 스펙 상장밖에 없다가 리브스메드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단점은 공모주 수급이 지금 약간 또 꺾이는 상태이고 시초가랑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인데 너무 무거운 친구가 이때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유통 가능 금액 4천억 원대 이상이면 확약이라도 잘 잡혔어야 되는데 수요 예측에서 확약 참여도가 현저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주관사가 필히 배정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삼성이라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공모가 산정 시에 이미 너무 글로벌 대항사들의 높은 펄을 적용한 감이 있고 국내 로봇 수술 대표 기업 큐렉소 대비 2배에 달하는 시총이라 가격 부담이 있다는 게 제일 걸립니다. 사이즈가 클수록 부담이 더 가중되거든요. 가격 부담이. 그렇다 보니까 수요 예측도 다소 부진한 편이기는 했던 것 같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다른 종목 대비 높다는 것도 리스크 요인인데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기존 주주들의 회사의 장기 성장에 같이 배팅을 하고 한 배를 타는 경우도 많긴 해서 이게 리스크일지 오히려 장점이 될지는 상장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높지 않은 낮은 수익 구간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보시면요. 삼성의 43만 2250주, 미래의 18만 5250주, 물량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근데 기본 청약 한도가 삼성은 만주, 증거금 2억 7,500만원, 요게 온라인 등급이고요. 우대 등급이면 곱하기 2, 그리고 최우대 등급이면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미래는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18,000주까지 가능하고 증거금 4억 9,500만원. 그래서 미래가 배정 물량이 훨씬 적은데 청약 한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 상으로 유리하진 않을 것 같으네요. 최소는 둘 다 20주고요.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균등부터 예상해 볼게요. 최근 알지노믹스에 총 57만 건 가량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혀가 엄청 꼬이네요.
근데 리브스메드가 알지노믹스처럼 가격 면에서 되게 싸게 나왔다거나 수요 예측이 좋거나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4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77주. 그럼에도 추첨 한 주일 것 같아요. 증거금은 한 8조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 비례 경쟁률은 942대 1입니다. 안전한 한 주 증거금은 2,475만 원. 546입 잘 따져서 아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요 예측이 좋진 않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제가 증거금을 낮춰 잡긴 했는데 또 생각보다 배팅에 걸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면 증거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스메드의 약 1억 원, 9,900만 원으로 3,600주 청약했을 때의 기대 수익을 계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균등은 빵주, 비례는 4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이 22만 원이나 되고요. 저는 기대 수익률을 30에서 40% 정도 높게 잡지는 않았고요. 30% 기준 6만 6천 원을 벌 수 있어요. 파킹 이틀치 이자는 약 11,014원.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 사이즈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경쟁률이 낮다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낮다면 낮은 수익 구간에도 기대 수익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죠. 주당 단가가 5만 5천 원으로 비싸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손실 리스크도 약간은 진짜 감안해야 되는 편이라서 위험한 게 싫으시면 균등만, 그래도 가보겠다 싶으면 비례까지 기대치는 좀 낮춰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미래비전 10호 경쟁률 보면서 기대 수익 대충 다시 비교를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리비스메드가 영 안 땡긴다고 하면 4x4나 신테카바이오 실권주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기는 하니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주차 우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셨으니까 주말에는 잠깐 브레이크 밟고 주변 좀 둘러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